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무혐의 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왜 사건 반장에 나오지 않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경찰 조사를 받고 힘든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푼 영상이 있는데요. 위로가 필요할 땐 따뜻한 국에 밥을 말아 먹는다 라는 영상입니다. 그때 받은 경찰 조사가 9월 13일이었고 이후 2달 정도 지나서 11월 15일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들 대부분이 이 사건은 당연히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 달라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콘텐츠는 브런치글 3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며 스스로 호구가 되었다. 이렇게 3가지이고요. 초반에 브런치에 쓴 글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글은 남편은 난치병에 걸린 나를 유기했다라는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글 2가지는 유튜브에는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호구인 거를 자랑도 아닌데 떠벌리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꺼려져서 아직까지는 영상으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H 측에는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라는 것이 전달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수사 결과 통지서의 일부가 소송의 증거 자료로 나옵니다. 그 내용의 전체는 모두 잘라버리고 일부만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내용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글의 내용 중에 내 남편은 의대 교수이자 대형병원 의사이다, 기초의학 의전원 책을 썼다 등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점과 실제 고소인 지인들로부터 고소인이 아닌지 메시지를 받은 점을 보면 이 사건 글에 고소인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고소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아챌 수 있다고 보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지인에게 받은 메시지는 단 하나였고 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톡 증거는 전에 언급했던 꼬붕이랑 같이 증거를 조작한 그거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기초의학과 의전원, 대학 교수, 의대, 책을 썼다. 이것만으로 그 사람을 지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H가 의전원에 입학하는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의전원이 10개 대학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편파적인 수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많이 고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역시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조사 당시에 녹음을 했냐고 물으면서 녹음 원본을 공개 청구를 해서 수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잘 보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검사에게 보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검사가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에 빨리 보내야 하니 서두르라는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12월 초였고요. 저는 그때 바로 경찰 조사받은 녹음본을 공개 청구를 요청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정보 공개 청구를 처음 해본 것이 아니었고 이미 2가지 고소사건을 접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보통은 다음날, 길어도 이틀 이내에는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음본 요청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기를 조사실 공사 중이라 녹음본을 지금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보통은 신청한 다음날 연락을 주기도 하는데 한참이 지난 뒤에서야 이틀 뒤 정도에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틀날은커녕 저는 1월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이메일을 통해서 녹음본 파일을 보내준다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파일 주는 것을 미뤘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사건 조사 녹음 파일을 요청한 것은 경찰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긴 시간을 주지 않고 버티다가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는 날 공교롭게도 파일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문자를 받은 시기에 맞춰
정보 공개 신청에 관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말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음성 파일 녹음본 특성상 CD로밖에는 전달이 안 되고 USB로는 데이터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우편으로 받기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고 다른 결과가 있었다면 저는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릴 기회도 모두 박탈한 채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재판으로 간다면 벌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재판을 선택하려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까지 연출되었다면 마음고생은 모두 저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이 이런 것이겠죠.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무혐의를 받게 되어 이 사건이 심플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파적이고 고의적으로 음성 파일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음을 CD로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보안상 그렇다고 하지만 CD를 플레이어할 컴퓨터도 없고 당연히 오디오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차량에 CD 플레이어가 있어서 차 안에서 들으면서 음성을 다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경찰 조사 당일 피의자를 대하는 수사관의 태도와 그가 얼마나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왔고 얼마나 무례하고 의미 없는 질문을 했는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에게 종이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수사관의 이름이 남겨져 있고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해서 수사 이의 신청 연락처와 인권위원회 등의 홈페이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곳에 신고를 할 생각도 했었는데 변호사의 이야기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냥 신고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서 하는 일이니 기대할 게 없겠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이야기를 풀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건 반장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JTBC에 저의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내리던 H가 사건 반장 측에다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 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곳에 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맞는지 정확한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방송사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H의 변호인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모양입니다. 유튜브 할 때는 그렇게 다 까발리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뒤에서는 신고를 하겠다고 방송사에 협박을 하고 정말 웃깁니다. 방송사에서는 다뤄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결국 악인이 행한 일들은 다 밝혀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H는 법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당연히 알 권리를 제공해야 되는 방송사에 그런 협박도 하고 여러 차례 고소도 하고 항소도 하면서 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런치글 3개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나오게 되면서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고소가 아직 2건이 더 남아있는데 남은 사건 하나는 브런치글 나머지에 대한 똑같은 고소입니다. 하나의 고소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같은 사건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빨리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재촉을 했지만 저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또 조사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사건이 종료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을 지켜보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긴 싸움을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